떼쓰기도.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저 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내. 안돼. 자, 161쪽 봅시다. 그냥 말을. 161쪽 봅시다. 너네들은 보통 너네가 가진 물건들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해? 돈이요. 돈 말고. 돈은 뭔가 뜯어가면 좀 뭔가 논란이 될 수 있잖아. 주식?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잖아. 쌤이 가져가고 떨어져. 인버스를 사면 되지. 그럼 그게 아니라 자, 쌤 그런 거 네.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놀랍게도 지금 들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인버스라고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들아 저희 평행이동 쪽이랑 대칭이동 쪽 좀만 볼게요. 160쪽 갑시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 이거 뭐 별건 아니고요, 얘들아. 그냥 가볍게 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쌤이 징크스가 하나 생긴 것 같아. 뭐냐면 쌤이 항상 그거 말고 쌤이 바쁠 때만 되면 뭔가 고장이 난다 항상. 이거 좀 신기해. 아니 왜냐면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고 두 번도 그럴 수 있는데 또 벤치 고장 났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이게 뭐냐면 쌤이 제일 바쁜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 그 시험 기간이랑 방학이 제일 바빠요. 왜냐면 시험 기간은 시험 기간이니까 바쁘고 방학은 이제 얘 아침 10시에 너네도 오면 이제 나도 아침 10시에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특강하느라 바쁜데 쌤이 저번 겨울 특강 할 때 계속 멀쩡하다 겨울 특강이 시작하자마자 차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차가 길 가다가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장이 났었거든요. 삐용삐용하면서 차가 갑자기 멈춘 적이 있단 말이야.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차 견인 맡기고 근데 다행히 거기서 얘기를 보내줬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차 안 보내주고 만약에 아침 일찍 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와서 밤 10시까지 수업해야 되는데 뚜벅이로 왔다 갔다 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춥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바로 차직서 올려놓을까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보고 계시죠 원장님? 그건 아니고 참고로 약간 저는 여기 한 되게 오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 엄청 오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너는 뭐 걱정은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다음에 그럴 수 있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기간 있잖아. 이번 기말고사니까 그때 기말고사 기간 딱 3주차쯤에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그래 노트북이 좀 필요하잖아. 뭐 작업 같은 거 하고 하려면 프린트 만들 거 필요한데 갑자기 노트북이 안 켜지는 거야. 진짜 갑자기 안 켜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인 거 빌려서 어떻게 버팅교에다가 노트북 결국 수리했거든요. 수리한 게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러고 이번에 얘들아 딱 우리 목요일부터 특강 시작했잖아. 딱 목요일 날 진짜 목요일 날 쌤이 원래 태블릿을 아이패드 쓰거든요. 아이패드 쓰는데 쌤이 이번에 좀 갈아타고 아이패드 쓴 지 좀 오래됐어. 5, 6년 돼서 이제 좀 얘도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오늘 내일 하고 쌤이 핸드폰은 갤럭시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쌤은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데 삼성페이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쌤은 지갑 안 들고 다니고 그냥 폰만 이렇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그럼 이제 또 아이폰 쓰는 애들이 쌤 애플페이도 있잖아요 하는데 애플페이는 결제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뭘 째요? 그게 아니라 다들 그래가지고 장난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태블릿을 좀 사려고 주문을 넣어서 받았어. 목요일날 받았어. 저번 주 목요일날. 근데 세대폰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그 갤럭시 중에 제일 비싼 모델이야. 제일 비싼 모델 세대폰을 받았는데 다 또 닦았어. 근데 화면에 갑자기 일단 검은 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새 거를 받았는데 심지어 제조년도 2026년 7월 제조거든요. 간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걸 받았는데 갑자기 액정에 줄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검색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없대. 말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거 판매처에 전화했어. 헤이 fuck you 하면서 이제 화태푼 약간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I don't know 자기도 잘 모르는데 자기 판매만 하지? 그래서 이제 저거는 서비스 센터 가서 알아서 하래.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그래 거기다 대고 해봤자 사실 근데 그분도 이제 그냥 상담사잖아. 결국 높은 사람이 문제야. 재용이 형이 문제. 그게 아니야. 재용이 형이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태블릿을 못 쓰고 있어. 수리를 맡겨야 돼. 수리 맡겨야 되는데 수리 맡기러 갈 시간이 없어서 언제 맡기러 가야 되나 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참 근데 운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맞아 주식도 내가 사면 떨어지지 않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심지어 그래서 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면 떨어지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거죠. 그러면 인버스 상품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떨어지면 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역발상으로 이걸 사면 어떨까 하니까 그랬더니 오르더라. 와 진짜 레전드. 그래서 나는 그냥
수업이나 열심히 하고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혹시 최근에 싫어, 몰라. 중요합니다. 안 들어, 수고. 161쪽 갑시다. 저 새끼 또 개소리야. 161쪽 갑시다. 161쪽. 161쪽 갑시다. 161쪽. 161쪽. 왜 쓰는 거 아니죠? 자, 161쪽 갑시다. 얘들아, 간단한 내용들 먼저 가볍게 할게요. 여기 이번 주 숙제 좀 많겠다. 힘내라. 자,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점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개 쉬워. 이건 진짜 개 쉬워. 여기 어딘가에 선생님이 1,2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런 1,2라는 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x좌표를 두 칸 키우는 얘기고요. 이렇게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가는 건 위아래로 그 중에서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한 칸 가는 얘기예요.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 좌표 같은 경우가 x좌표가 1이었는데 x좌표가 몇 만큼 늘어날까? 2만큼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y좌표 같은 경우는 원래 2였는데 몇 만큼 빠질까? 그냥 1만큼 빠지겠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몇, y축 방향으로 몇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그냥 뒤에 더하기 숫자 y에다가도 더하기 숫자 찍어주시면 됩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직관하고 어긋남도 전혀 없고 그냥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162쪽 갑시다. 얘들아, 이거 헷갈리지 말자. 162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를 잘 보자. 얘를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봐봐. 우리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얘들아, 근데 이거는 좀 더 거기 써져 있는 증명은 너무 복잡하고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님들, 이런 거 아셈 모르셈? 모르겠어요. 주부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모든 것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이 친구 몇 참수? 2참수죠.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인 2참수일까? 1 컴마 3이 2참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x는 1, y는 3이라는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떠한 2참수일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 그럼 가자. 선생님이 이 2차함수라는 얘들아, 2차함수도 어쨌거나 포물선이라는 도형이거든요. 이 포물선이라는 도형 전체를, 이 함수식 전체를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이동을 해볼게요. 평행이동을. 그러니까 일단 그림에 대한 생각 먼저 해볼까? 도형을 이동시키려는 건 도유나 이 도형은 사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싸그리 싹싹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이동시켜 봅시다. 그럼 x축으로 2칸, y축으로 4칸 올려주면 얘들아, 어쨌거나 이 점을 x축으로 2칸 이동한 거니까 이동하면 여기가 x는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다, 그죠? 여기는 이제 y가 얼마가 될까요? 7이 되면서 몇 컴마? 3,7이라는 점이 이동되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머지 점들도 이동이 됐을 거야. 나머지 점들도요. 인정? 그러면 세봐. 요 함수식 써보자. 함수식 써볼게. y는 x도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이 될 거야? 3의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얼마가 될 거야? 7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 거냐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 거냐면 쌤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일부러 식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실 이 식이랑 내가 심심해서 3을 이항해볼게. 제2야. 그럼 심심하니까 이항해보면 왕하 3은 액마일의 제곱이라고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얘들아, 요 7도 심심하니까 이항 한번 해볼게요. 이항 한번 해버리면 와마 7은 x-3의 제곱이랑 완전 어떨 거야? 똑같겠다, 그쵸? 식을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똑같은 식이라 볼 수 있냐면
x 대신 x 대신 요 x 대신 얘들아 있잖아. 이 x 대신 뭘 넣어야 x 빼기 3의 제곱이 될까 얘들아? x 대신 x 빼기 몇을 대입하면 얘랑 똑같을까요? 여기에 x 대신 x 빼기 몇을 넣으면 얘가 될까? x 빼기 2를 넣으면 되죠. x 플러스 2를 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x 빼기 2를 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빼기를 넣어야 얘가 되죠. 그래서 얘들아 x 대신 x 빼기 2를 대입한 형태로. 신기하지? 재밌지? 놀랍지? 네. y도 보자. y도 지은아 여기 y 대신 혹시 얼마를 넣어야 얘가 될까? y 빼기 10이 될까? y 빼기 얼마? y 플러스 4일까? y 빼기 4일까? 빼기 4죠. y 대신 y 빼기 4를 대입했더니 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좀 관찰할 수 있지 않나. 따라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직관하고 좀 달라요. 여기가 직관하고 좀 달라. 얘들아 어떤 도형을 이동할 때는 도형 이동할 때는 만약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시키면 도형식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a를 대입해야 된다? 빼기 a를 대입해야 된다? 빼기 a를 대입해야 돼요. 알겠죠? 직관하고 좀 달라요. x 빼기 a를 넣고 y 대신 윤아야 뭐 빼기 a를 넣어야 한다? y a가 아니라 y 빼기 b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플러스만큼 이동한 거면 빼기를 넣어야 되고요. 플러스만큼 이동한 건 뭘 넣어야 된다? 이렇게 빼기를 넣어야 돼요. 빼기를. 함수식 전체.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 놓읍시다. 연습 하나만 더 할게요. 연습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직관하고 좀 달라요. 얘를 0이라 써야지. 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볼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을 이동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얘들아 여기 x축 방향 플러스 1 이동한 식을 쓰려면 x 대신 뭐를 넣는다? x 빼기 1을 넣는다. x 빼기 1을 넣을 거고요. y 대신은 그냥 빼기 이동한 거면 y 빼기 1을 넣어야 된다? y 플러스 1을 넣어야 된다? 빼기 2 이동한 거면 그래프에 대입할 때는 y 플러스 1을 넣으면 돼요. 얘는 더하기는 빼기고 빼기면 플러스 넣으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2배의 x 마이너스 1 3배의 y 플러스 2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2차 함수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을 거고 저 밑에 증명은 쓸데없이 너무 복잡해서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예시로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 훨씬 낫고 저 밑에 내용도 출제화되는 증명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줍시다. 자, 문제 좀만 볼까요? 문제 좀만 보러 가요. 164쪽 한 번만 갈까요? 164쪽. 도형의 이동이 내용은 참 쉬워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꽤 있어. 여기서 이제 킬러로 낼 만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방학 때 잘 보내고 있니? 아니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쌤은 학교 다닐 때 방학이 제일 싫었다? 왜 방학이 제일 싫었냐면 이제 쌤도 이제 쌤 어머니도 학구열이 좀 있으셨거든요. 우리 엄마도 이제 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다녔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이제 방학만 되면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중학교 때도 방학만 되면 내가 집에 있는 꼴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 너네 혹시 부모님이랑 사이 좋니? 그러니까 사이는 좋겠죠. 근데 이제 막 친구 같은 사이인지 아니면 막 티격태격된 사이인지가 궁금한데 쌤이 항상 느낀 게 있어. 부모님이랑 되게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조금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이 언제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졌는지 알아? 고등학교 기숙사 가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네, 나 중학교 때도 저 나름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쌤 이제 누가 안 시켜도 토요일 일요일 날 맨날 학원 나가서 그냥 혼자 공부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형은 그런 사람이야. 얘들아.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집에서 잠깐 놀잖아. 우리 엄마가 이제 그거 보고 바로 이제 아니 너는 공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도 저기 서울 애들 얼마나 공부하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거기서 또 그 학생의 재원이는 참지 않았거든요. 저 되게 예민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엄마가 뭘 하냐고 하면서 막 책상 뒤집어 엎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야차를로 한번 붙었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무튼 진짜 장난이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게 근데 부모님 입장은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또 너네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엄마는 너네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없어요. 그럼 얘들아 너네 보통 집에서 조금 쉬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너네의 모습은 뭐밖에 없을까요? 쉬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할 거야. 아 얘는 밥 먹고 쉬기만 하고 밥 먹고 핸드폰만 하는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엄마의 사고 구조야.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진지하게 추천하는 건 고등학교 기숙사는 뭐 지금은 이미 결정됐잖아요. 고등학교가. 자, 대학을 여기 이제 가까운 데 가지 말고 좀 멀리 가자. 아 근데 그 먼 게 좀 북쪽으로 멀면 좋아요. 남쪽으로 멀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도 북쪽이죠. 그것도 너무 많아서 이제 뭐 평양대 그런 데 가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남쪽보다는 근데 메디컬이면 남쪽으로 내려가도 돼. 근데 생각보다 남쪽에도 좋은 대학이 많아요. 막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런 데도 다 남쪽에 있거든. 근데 과기원이라고 하니? 어디? 고구려대.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좀 이제 멀리 가서 기숙사나 자취를 하면서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 지내야 사이가 좋아져요 대체. 쌤도 그래서 쌤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그때 사이가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 중학교 때가 사이 제일 안 좋았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쌤도 방학 때 엄마가 그래서 이제 꼴 보기가 싫었는지 맨날 방학만 되면 학원에 이렇게 머리 짜잡고 집어 넣어서 너 하루 종일 학원에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방학이 더 힘들었어 사실. 아니, 학교 가면 좀 너네가 막 24시간 공부만 하지 않아. 애들하고 좀 놀고 체육 시간에 좀 이제 뛰어놀고 미술 시간에 이제 막 그림도 좀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원에 처박혀 있으면 학원에서는 이제 그냥 공부만 하잖아. 요즘은 방학이 더 힘들긴 했었는데 또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실력은 진짜 많이 늘었던 것 같아 항상. 그러니까 방학을 열심히 보내봐. 물론 여름방학 너무 짧긴 한데 잘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정신교육 시간이었고요. 대표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대표예제 1번. 아우 얘들아 x, y 와우 건우야 얘가 a가 더해지고 4가 빼졌대요. 건우야 이렇게 x, y로만 주어져 있는 거는 도형일까 아니면 하나의 점일까요? 점이죠. 그럼 얘들아 얘는 x라는 점이 플러스 a가 됐다는 건 현서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무슨 행동을 한다? 편하게 점이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으시면 돼요. 점이니까 점은 정직하게 읽으시고요. 도형에 이동할 때는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반대로 설마 반대로 y축 방향으로 무슨 넣었어? 4?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이 이동을 하면 1,1이 어떻게 이동될 거냐면 문제님께서 1,1이 어떻게 이동했냐고 묻고 있는데 x축 방향으로 a니까 하나만 x좌표는 그냥 a 플러스 얼마? 1, y는 그냥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 3 정도라고 쓸 수 있을 텐데 문제님께서 이 친구의 좌표가 무슨 넣었어? 5,b예요? 네, 마이너스 5,b라고 제시하고 있으니 뭐 얘랑 얘가 똑같을 테니 a는 y, b는 마이너스 3 정도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4는 뭐 저기 중딩애들 갖다 놔도 좀 잘 풀 수 있어서 우리 빠르게 넘어갑시다. 쌤이 좀 빠르게 나가는 이유는 얘들아 있잖아. 이거 좀 빨리 끝내주고 어려운 책으로 좀 갔다 와라. 어려운 책으로 좀 같이 딱 좀 보자. 알겠죠? 고난도도 좀 많이 좋으니까 할 수 있지. 페이지까지. 충분해. 사실 이 책도 막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어. 그냥 올라가면 돼. 자 얘들아 이 속도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대표예제 2번 봅시다. 잘 한번 따라와봐. 대표예제 2번 한번 보면 얘들 얘 잘 읽어봐. 봐봐. 그냥 이름 먼저 읽어주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데 하품이 나오죠. 그 사이가 당연한 일이야. 원래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하품을 할 수 있어. 그래.
괜찮아. 살면서 한 3,000번 봤어요. 자기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문제 잘 읽어봐. 도형일까요? 점일까요? x, y라고 주어지면은 점이죠. 네, 결국 점의 이동이니까 얘들아 요 이동에 이름을 불러줘. 여기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얘들아 이름 먼저 불러주자. 너 이름이 뭐니 건우야? x축 방향으로 몇 칸 가란 이동이니 건우야? 5칸. 그렇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뜻일 거고요. 요 이동의 의미는 뭘까요?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몇 이동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플러스 3 평행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이 이동의 뜻이에요. 오케이? x축 3, 아니 x축 5, y축 3 이동하라는 건데 문제 뉘앙스 이해 잘해보자 얘들아. 요 직선이죠. 야, 그럼 이 문제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몇 칸 옮기라는 뜻이다? 5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몇 평행 이동하라는 뜻이다? 3만큼 이동하라는 뜻이야. 야, 그럼 잘 들어봐. 어떤 도형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 이동하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 이동하면 식을 쓸 때는 x 대신 뭐를 대입한다? x 대신 도형의 이동이야? x축 방향 플러스 5 이동할게. x 대신 x 플러스 5 넣는 거 빼기 5 넣는 거야. 현정아? 마이너스. 그래. y 대신에는 y 모하기 3을 넣는 것이다? 빼기예요. 빼기. 도형의 이동이니까 헷갈리지 마. 이거는 점의 이동이니까 이 점의 이동의 이름을 읽어주고 이 이름을 그대로 도형에서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보통 어떤 식으로 진짜 많이 하는데 애들이 국어 문장을 읽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더하기 5 더하기 3 y 더하기 3 x 더하기 5 이 지랄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다시 문장을 이해. 그러면 요걸로 이동시키는 이동을 하세요. 그걸로 어려워요. 그럼 나 6구분은 잘 봤었는데 근데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x가 x 플러스 5가 되고 있다는 뜻은 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라는 이동을 하는 뜻입니다. 얘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이라는 이동을 하는 뜻이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다는 거.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다는 거. 따라서 얘들아 직선 어떻게 써야 돼? y 대신 y 빼기 3을 꽂고 x 대신에는 x 빼기 5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요. 그럼 y는 2x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11. 얘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정도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8이다 정도라고 답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요거 문제 뉘앙스 이해만 잘해봐. 은근 실수는 아니에요. 대표에 대해서 한번 갑시다. 빠르죠? 근데 얘들아 그래 빠르긴 빠른데 나름 합리적으로 빠르지 않나? 몰라서 진짜 답답하다 그건 아니지 않나? 좀 몰라요. 아니야. 그런 말은 하지 마. 넌 내가 알아. 주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한번 봅시다. 할 게 너무 많다. 아니, 할 게 많은데 열심히 하지. 자, 얘들아 보자. 대표에서 3번을 한번 봅시다. 대표에서 3번도 일단 읽어봅시다. x, y가 주어져 있어요. 점이죠. 근데 그 x, y가 x 플러스 4, y 플러스 5가 된대요. 그럼 저 이동의 이름을 읽어줍시다. 얘들아 우리 이 문제에서 시키고 있는 이동은 대표 3번에서 시키고 있는 이동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몇의 이동을 시키고 4의 이동을 시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몇의 이동을 시키고 있다? 5의 이동을 시킨다가 저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요 이동에 의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a는 0이라는 이 복잡한 원이 x 플러스 b의 제곱 y 플러스 c의 제곱 3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제가 이거 해설 두 가지로 한 번만 해볼게요. 두 가지로 하고 나는 이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한번 해줄게. 네, 첫 번째, 그냥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풀이는 얘들아 이거 x축 방향으로 4 이동하면 도형식을 쓸 때는 x 대신 뭐를 대입하면 되지 않나? x 빼기 4. y 대신에 y 빼기 얼마? y 빼기 5. 네, 근데 쓰면서 좀 느껴지는 게 벌써 계산이 좀 어때요? 아, 좀 귀찮긴 하다, 그쵸? 왜냐하면 이거 전개한 다음에 또 무슨 전제곱으로 묶어줘야 돼? 완전 제곱으로 묶어줘야 돼. 그쵸?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해서 묶어도 돼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어? 두 번째 풀이는 근데 이거 끝까지 해줄게. 처음 하는 거니까 끝까지 해줄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25 더하기 4x 마이너스 16 더하기 2y 마이너스 10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얘들아 우와 여기 x제곱 여기 마이너스 8x 더하기 4x니까 이거 지우면 무슨 노스 4x? 제발 도와줄 사람. 8에 낙지 개새야. 자 그럼 거 이제 y제곱 y제곱이라 쓸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0y 그냥 플러스 2y니까 일단 무슨 노스 8y가 될까요? 마이너스 8y 정도가 될 거고요. 상수항도 써주면 여기 16이 있고 여기 빼기 16이 있으니까 얘 지우자. 그다음 여기 25가 하나 있고 여기 빼기 10이 있으니까 더하기 15 더하기 a는 0까지 쓸 수 있을 거야. 묶자. 어우. 네, 그럼 이거 묶어주면 일단 x 빼기 2의 제곱. 근데 기억하세요. 4는 대출로 땡겨왔어요.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한 4는. 얘도 묶읍시다. y 빼기 몇의 제곱? 4의 제곱. 기억하자. 무슨 6을 대출로 땡겨왔어? 16. 얘가 우리 대출금의 합계는 몇이? 20이에요. 그쵸? 대출의 합계는 20이니까 청산합시다. 대출 청산하면 여기서 이제 20을 뭐 해주자? 빼주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a라고 쓸까요? 이제로 한번 이자는 없어도 돼요. 야, 그럼 이거 넘겨주면 우와 마이너스 5 플러스 a는 0인데 이거 넘겨주면 5 마이너스 a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게 5 마이너스 a로 바꿔줍시다. 5 마이너스 a로. 그래서 5 마이너스 a 정도로 바꿔주면 b가 혹시 마이너스 2겠네요? c가 혹시 무슨 노스 4겠네요? 마이너스 4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겠네요? 2겠네요 라고 써보는 게 뭐 가장 심플한 첫 번째 풀이입니다. 그쵸? 왜 b가 다르게 나왔지? 뭘 잘못했을까? 잠깐만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 플러스 y 뭐가 다르게 나왔지? a p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상태가 그거였어. 플러스 4 마이너스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앞에 4에다가 마이너스 4. 야, 죽을게 그냥 미안하다. 진짜요? 아니야. 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나 이렇게 안 클 거거든요. 야, 이러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미안. 원래 계산 실수 봐. 그래. 근데 이렇게 풀면 계산이 너무 기니까 계산 실수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미안.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측, 징, 적, 인, 점이 있는 도형의 이동은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걸 진짜 도형 이동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중요한 점 있잖아. 그 특징 점들끼리에 있는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특징적인 점이 있는 도형 이동 문제는 그냥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 보거든요. 이게 보통 뭔 얘기냐면 얘들아 너 원 있죠 원. 원은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해?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거. 야, 포물선 이참수지 이참수. 근데 이참수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슨 지점이냐? 꼭지점이죠. 그래서 쌤이 말하는 그 특징적인 아이들은 원이나 포물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뭘 좀 더 추천하긴 하냐면 이 원에 무슨 심이 있을 텐데? 중심이 있을 텐데 그냥 그걸 미리 구하자. 얘들아 이거 원의 중심 미리 구할게요. 이거 미리 구하면 일단 x 빼기 2의 제곱을 묶읍시다. 얘랑 얘 계산했어요. 근데 몇은 대출로 땡겨온 거? 4는 대출로 땡겼어요. 그 다음 얘 y 플러스 몇의 제곱이라 쓰자?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 쓰자. 그 다음 1은 대출로 땡겨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대출금의 합계는 얼마? 4랑 1이니까 5입니다. 그럼 5를 빼줘야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5를 빼주면 a 빼기 5예요. a 빼기 5. a 빼기 5 반대로 넘겨주자. a 빼기 5 넘겨주면 a가 넘어가고 빼기 5가 넘어가고 이런 원방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럼 혹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심이 도윤아 얘 중심 2, 무슨 너 1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가 어쨌거나 이 중심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이동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 이동했더니 요 원의 중심이랑 어때져야 될까요?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얘들아 이 원의 중심은 무슨 마스 b, 무슨 마스 c야? 마비, 마시인데 일단 이거 먼저 하자. 그럼 2에다가 4 더하면 얼마? 6. 점이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다 5 더하면 얼마? 4점. 근데 얘가 재윤아 이 원의 중심이 무슨 b, 무슨 c랑 똑같다? 마비, 마씨랑 똑같으니까 b는 6이고 요렇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b는 이제 요거고 c는 요렇다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당연히 평행이동한다고 반지름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테니까 여기 반지름이 이제 이렇게 루트 3이면 여기서 만들어낸 반지름도 이제 똑같아야 될 테니까 이제 얘랑 3이 똑같아야 하니까 a는 이 정도가 되어야 5에서 2 빼서 3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계산 훨씬 쉽지 않나. 실수 나올 가능성도 적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상하게 쓸 가능성도 적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점이 있는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도형의 이동은. 알겠죠? 그러니까 168쪽 밑에 있는 여러 풀이 중에 다른 풀이를 훨씬 추천드립니다. 다른 풀이를. 그게 계산이 훨씬 나아요. 알겠죠? 점의 이동으로 해석하면 된다. 여러분은 대칭이동 갑시다. 170번.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 쉬워. 진짜 쉬워.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숙제 아니에요. 그래, 내 표정이 아련해. 대박다. 대박. 좀 많이 하고 숙제가 또 아니죠. 많진 않은 것 같은데? 화요일 수도 있어요. 네. 3일이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30시간인데 30시간이면 충분. 아니야. 자, 입으로 욕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제가 맞다부터 건강했죠. 얘들아 그럼 있잖아. 지금 어려운 거 하나 그냥 조금 딱 다음 수업에 대칭이동 2시간 해서 끝내면 어차피 대칭이동 끝나니까. 다음 수업 들어가면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정보량이 조금 많긴 하니까 우리 그거 하자. 그거 뭐 할 거냐면 너네 숙제로 들어갈 부분들 중에서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한두 개만 지금 좀 풀자. 158쪽 가볼까요? 158쪽? 158쪽 일단 밑에서부터 볼까? 158쪽에 20번 내가 풀어줄 거거든? 158쪽에 20번 어떤 느낌의 문제일지 빨리 지금 한번 읽어보고 할 수 있으면 트라이만 해봐. 그럼 거기 20번 나랑 좀 보자. 이 판단은 그냥 밀린 애들도 조금 있으니까 오케이. 화요일에 대칭이동 끝내고 숙제로 파면 주고 전원 끝나니까 무슨 문제 좋다. 학원 방학 기념
제가 레드도 업적을 줬어요. 맞네. 원래 포켓몬 하나 가지고 포켓몬을 듣거든요. 제가 진짜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포켓몬 학과 같은 거 없냐 대학이? 대학은 너무 직업이 있으면 그럼 그 걔는 어디서 돈을 버는 거야? 그 직업인 사람들 일본에서 뭐 대회가 있나? 대회도 있고 실제로 포켓몬 박사할 수가 있을걸요. 아 진짜? 근데 그러다 포켓몬 망하면 어떡해? 일단 아직까지 건재한 포켓몬 하지 않지 않을까요? 솔직히 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도 웃기긴 해. 그치? 요번 카드 하나 타서 정보 뜨고 한 7년 됐어. 안 되고 왜 유전했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AI한테 대치 나갈 것 같은데 포켓몬 박사는 살짝 그지? 살짝 낭만이 있죠. 안 스타팅 포켓몬 같은 거 주면서. 별거 없습니다.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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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한다. 그림 그려보는 것도 좋은데 궁극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접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결국 접선식을 세워야 돼 얘들아. 접선식을 세워야지. 접선식을 세워야 돼. 왜? 무슨 울기? 기울기가 표현되려면 접선식을 세워야지. 야 근데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그냥 y는 무슨 x 정도로? 그냥 mx 정도로 세우고 정직거리는 반지름이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접한다는 건 결국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는 거니까. 그게 일단 힌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건 없어요. 이게 할 수 있어? 그림만 백날 본다고 답은 안 나와. 그 그림을 식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림을 식으로. 근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를 식으로 옮기자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무슨 지름이다? 반지름이다를 표현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 고명도까지 다 풀어올 자신 있지? 혹시 진심 될까 근데 시간이? 진짜? 어떻게든? 그 무슨 일 있어도? 그게 되면 내가 고난도 배운 데까지 할만할까? 응. 얼마 없어. 100년째 가도 돼.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지? 오케이. 그럼 합격.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저 그것만 보고 대수? 진짜 진짜 그러면 보상심도 좀 쉴 것 같은데. 좋지. 현실 바로 이럴 수 있어. 저거 안돼. 그러니까 아니. 8월 3일날 특강을 올릴 수 있어요. 월요일날? 네. 방금 아니야. 같이
그래서 자, 20번 한번 봅시다. 사실 대단한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런데 뭐 그림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림 그려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결국 논지님께서 구하라는 게 그 두 접선이 수직이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그 직선의 무슨 정식을 알아내야 되는 게 우리 목표다? 방정식.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봐야 될까 안 세워봐야 될까? 세워봐야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야 돼. 어떻게든 식을 세워야 돼. 직선식을. 자, 그래 너희 직선식 세울 때 혹시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나는 점과 무슨 의미로? 기울기로 식 세우는 게 우리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는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날까요? 원점을 지납니다. 0,0에 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울기는? 기울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y는 m의 x 빼기 0 더하기 0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 직선을 보면 y는 mx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대박이지. 대단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뭐 놀랍지? 별건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접선식을 어쨌거나 찾아야 되니까 직선식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직선식은 어떻게 세웠지? 또 계속 질문을 해. 문장이 계속 틱틱하게 접선식을 구하려. 오케이. 직선식이네 결국. 직선식을 어떻게 세우지?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아 기울기 뭐지? 몰라. 지나는 점 뭐지? 알아. 세우자. 오케이? 단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하나가 있긴 하죠. x는 무슨 수라는 직선은 표현이 아니라 상수. 즉 얘들아 0,0에 지나면서 x는 상수인 직선은 x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이 친구의 접선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좀 어렵지 않나.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 어려운 게 자명하냐면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심의 x좌표가 4잖아요. 뭐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요. 반지름은 루트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루트 10이니까 반지름이 4면 여기까지 갈 텐데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뭐 여기 못 갈 거거든요 끝까지. 근데 x는 0이 어떻게 접선이나 그죠? x는 0이 접선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접선 그릴 거니까 이 직선 봐. 이 원에 무슨 심까지 거리가? 중심까지 거리가. 무슨 지름이다? 반지름이다. 똑같다는 식을 세워보는 건 어떠한가? 오케이? 우리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기가 반지름 I과 똑같다는 세팅을 하자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얘를 능력꼴로 표현해 줍시다. 왜냐면 점직거리 공식을 쓰려면 능력 구조가 나와야 돼서 공식 쓸게요. 이때 무슨 제곱? m제곱 더하기 1 분의 이 친구의 중심은 몇 컴마 a이므로 4 컴마 a이므로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줍시다? 4를 넣어줄게요. x 대신에 4를 넣으면 몇 m이 될까요? 4m이 될 거고요. y 대신에 a를 넣어줍시다. 빼기 얼마가 될 거고요? a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친구가 반지름 길이 무슨 뜻 10이랑 루트 10이랑 별개해야 하지 않을까?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합시다. 루트 10이니까요. 절대값도 10이니까. 양변 제곱하면요. 계산 좀 열심히 해봅시다. 얘 제곱하면 16m제곱 2배 요거 제곱하면 8am 더하기 a제곱이라 쓸 수 있고 얘도 전개해주면 10m제곱 더하기 10 정도라고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왼쪽으로 몰아줍시다. 그럼 얘들아 여기가 이제 6m제곱 마이너스 8a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좀 복잡한 2차 방정식이 완성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 그럼 얘들아 우리 이 행동은 왜 해본 거였어요? 결국 접선이니까 해본 행동인 거고 우리 아직 20페이지의 중요한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아직 뭐를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이거 m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면 이걸 만족시키는 m의 값이 당연히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겠죠.
m의 값이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야. 자명하게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가지 괜찮아? 네, 도윤아 그 두 직선이 무슨 직이다? 수직. 내가 수직이라는 거죠 혹시? 기울기끼리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무슨 넣었어 1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M1이랑 이 2차식의 두 근이 M1이랑 M2를 곱한 게 무슨 넣었어 1이 나와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 생각을 해보자. 2차 방정식이라 생각을 할 건데 그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있죠. 두근 있는데 이 두근을 뭐 한 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얘들아 두근의 곱 6분의 3수항이에요. 이게 M에 대한 상수항이니까 두근의 곱 따라서 얘들아 두근의 곱이 6분의 3수항 A제곱 마이너스 10 얘가 이제 무슨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주고 계신 거예요. 객절이죠? 아름답죠? beautiful.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넘기면 A제곱이 10 빼기 6이니까 4가 되면서 A가 마 2가 나올 텐데 단 조건을 보니까 A가 양수이므로 A는 그냥 얼마지 않겠느냐? 2지 않겠느냐를 이지하게 알 수 있어요. 후! 재밌는데? 수업 준비할 때 이딴 것만 준비한다 말하면 있겠니? 제일 재밌지. 진짜요? 아니 문제는 그냥 쓱 보면 쓱 풀 수 있고 그래서 살짝 구조 보라고 하지. 무슨 느낌? 미안한 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니까 여기 4에서 1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뭐 이 나눕시다. 여기가 이제 3m제곱 마이너스 라고 이제 쓸 수 있을 거고요. 좋은 설명이었죠. 그럼 이제 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8이 나오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된다면 우리 m이 요 친구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나가 요 친구 때문에 몇이라고 하나가 나오면서 3이라고 하나가 세팅되면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는 녀석 하나다. y는 3x라는 녀석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공수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걸 좌표 계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도형의 성질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얘가 무조건 맞습니다. 얘가 무조건 맞고 할 수 있는 계산들도 얘가 많은데 보통 어떤 경우가 좀 많냐면 좌표 계산하는 문제는 뭐 기울기를 구하여라, 직선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좌표 계산 관점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문제를 풀다가 어떤 거에 길이를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은 보통 좌표 연산도 가능하지만 도형 성질을 쓰려고 먼저 노력해보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말했듯이 식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도형 봐봤자 뭐 안 나와. 그거 안다고 식 못 구해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좌표 계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들아. 결국 너네 킬러 문제 만났을 때 왜 못 푸냐면 이 설명을 들으면 얘들아 이해가 된다니까. 아니,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너네가 어떻게 풀이 방향을 시작할까를 판단해야 돼. 너네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쌤이 많이 쓰는 근거 중 하나가 좀 이쪽 라인이긴 해요. 뭐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있지만 큰 틀에서 장점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을 본 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내가 숙제 알려줄게요. 내가 숙제 명확히 써놔. 169쪽까지 다 풉시다. 얼마 없다 얘들아. 쫄지마 169쪽까지 다 풉시다. 한문제 주는 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얘들아 그래서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176번까지 봅시다. 고난도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딱 푸는 꼬라지 보고 얘는 고난도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풀지라는 생각이 들면 잔소리 할 거야. 알겠죠? 얘들아 고난도는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요 605번까지 풀 수 있어요.
좀 풀어봐 얘들아. 고난도 얘들아 나랑 공수투 해본 적 있고 지금이 처음이 아닌데 고난도 안 풀고 있는 꼬라지 보면 내가 잔소리 할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볼 친구들 내일 봅시다. 조심히 들 가세요. 바이바이.